가을 거지를 20일가량 앞둔 들판. 트랙터 여러 대가 이리저리 오가며 다 자란 벼가 있는 논을 갈아엎습니다. 한 달 뒤면 햅쌀이 될 벼였지만 약 2,000제곱미터의 논이 쑥대밭이 된 겁니다. 농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쌀 45만 톤을 시장 격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초과 생산량 이상의 물량을 격리해 쌀값을 상승세로 전환시키겠다는 겁니다. 격리 물량은 22년산 작황과 신곡 수요량, 민간의 과잉 재고, 그리고 수확기 쌀값 안정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45만 톤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농민들은 본격 수확철에 앞서 정부 대책이 발표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공공 비축미를 포함할 경우 지난해 신곡 매입량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신곡 격리량을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가격에 대한 언급이 빠졌다며 시장 격리곡은 밥 한 공기 300원 기준으로 매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민주당에서는 이제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자, 이 부분이 먼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첫째, 올해와 같은 상황이 되면 그 늦장 부리지 않고 수확기 때 의무적으로 이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정책 의지라든가 정치권의 협상의 결과로 하는 게 아니고 예. 법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정해준다. 그렇게 강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양곡관리법에는 그 조항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조항으로 생산 조정,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평년장만 되어도 지금 이 남아도는 그런 그 쌀에 있어서는 생산 조정을 통해서 수급을 균형을 맞추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래프에서도 보셨지만 생산 조정을 전제로 한 수급 관리 정책은 사실은 시장 격리라고 하는 비상적인 상황을 쓰지 않아도 쌀 수급이 균형이 맞춰지고 또 가격이 정상화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통과가 되면 농사를 크게 짓는 대농은 혜택을 보지만 적게 짓는 소농은 혜택을 보지 못한다. 뭐 이런 논리로 반대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또 논리를 들어서 반대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여야가 이견이 큰 안건에 대해서는 법안에 대해서는 안건 조정위원회를 거치게 하게 하고 있고 이게 실제로 회부가 돼서 첫 회의가 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가 된 것 자체가 이게 그만큼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농민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실제로 듭니다. 이제 국민의힘 당에서는 이 문제를 뭐 좀 더 심사숙고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 시간 끌기 어찌 보면 이 법안에 대한 그 소위 말해서 발목 잡기 공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자, 우리 문한표 교수님 너무 조용히 계시는 것 같아서요. 자,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제 쌀 과잉 생산분을 매입을 하는 걸 의무화하는 법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죠. 이제 그 전에는 할 수 있다는데 이제는 5%, 3% 이렇게 정해두겠다. 딱 정해놓고 그럴 경우 해야 한다. 이제 이렇게 법을 바꾼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만 이렇게 주로 언론을 탔어요. 근데 우리 신정훈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전 대책이 같이 가야지 전체적인 어떤 이 쌀 수급에 앞으로 가는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나 보고요. 저는 오히려 뒤쪽에 이 생산 조정제 것을 해야 한다로 가야 돼요. 네. 이것은 오히려 할 수 있다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벼 재배 면적, 쌀 타작물 지원이나 이제 휴경이나 이런 식의 어떤 생산 조정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사전 대책을 해야 된다. 이 사전 대책이라는 게 사실 장기적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 김 사무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흉년 들어가지고 350만 톤 이하로 이렇게 떨어졌을 경우에는 그럼 또 정부는 안 해버리거든요. 예. 이 타작물 지원제도 안 해버리고 또 이 생산 조정 안 하다가 그리고 다시 또 흉년이 일어날 경우에는 이렇게 공급이 과잉되는 이런 거보다는 장기적으로 그러려면은 농가들한테 옵션이 돼야 돼요. 내가 쌀을 안 짓고 콩이나 이런 것을 짓겠다. 그렇게 수익성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이런 장기적인 그런 정책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말씀을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게 핵심은 뭐냐면은 식량 자급률을 목표치를 법제화시키는 겁니다. 콩은 10%, 밀은 20%, 쌀은 100% 이렇게 정해놓고 해야 사실은 타작물 사업이든 생산 조정제든 뭐 전략 작물이든 이게 사실은 말만 다르지 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예. 근데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2020년도에 쌀 생산량이 줄으니까는 농민들한테 말도 없이 타작물 재배 사업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다가 그 농민들이 사실은 다시 이제 논에다가 뭐를 심었죠. 그러니까 재배 면적이 약간 좀 느는 것 같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이걸 좀 하면은 재배 면적이 왕창 늘어나서 재원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냐. 근데 사실은 농지는 어느 한순간에 많이 재배하고 막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금 태양광 심어놓은 땅에다가 걷어내고 쌀값 좋다고 못 심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재배 면적이 한정돼 있단 말씀이죠.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그 격리를 의무화하면 이를테면은 쌀값이 올라갔다 떨어졌다 뭐 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작물이 성공할 풍년이 들 수도 있고 흉년이 들 수도 있는데 그렇죠. 이를테면은 뭐 다른 작물 같은 경우에는 흉년을 보더라도 정부에서 어떤 보전이나 이런 것들이 없는데 쌀 같은 경우에는 보전을 해준다라고 하면 불안하게 다른 작물을 키우느니 뭐 다른 작물 키울 바에야 안전하게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쌀농사 지어야지. 게다가 뭐 농기계도 많이 있고 쌀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이 잘 되어 있는 농촌 현장에서는 아무래도 더 쌀농사를 더 선호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제가 줄기차게 말씀드린 내용은 쌀 생산량이 많지도 않고 쌀 재배 면적이 많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2021년도나 올해도 지금 풍년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럴 때는 국가가 유엔 세계 식량 기구가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6개월치 비상 식량을 국가가 보유해야 된다. 예. 기후 위기, 전쟁 위기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한 달 30만 톤을 소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368, 180만 톤을 과잉이 됐을 때 정부가 비축을 하고 그다음에 생산량이 부족해 갖고 쌀값이 올라갈 때는 그걸로 갖고 정지를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수입쌀로 정리하고 쌀값이 떨어지면 나 몰라라. 쌀값이 올라가면 수입쌀로 풀고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네. 예. 의원님 혹시 예, 의원님께서는 어떤 입장이신가요? 지금 정부가 이 양곡관리법을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 논리가 희한합니다. 네. 우선은 그 양곡관리법을 개정해서 쌀 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면 농민들이 기대 심리가 높아져지고 생산 면적이 늘어나 버릴 거다. 그리고 또 과잉 생산이 또 고착화될 거다. 그래서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예, 터무니없는 주장이죠. 아까 우리 김선호 처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쌀 생산 수단이라고는 논은 타용도로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쌀값이 오른다고 해서 농사를 더 많이 짓고 쌀값이 떨어진다고 해서 농사를 안 지어버리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이 법 체계입니다. 제가 자료를 하나 한번 보여드리는데 또 이 자료를 보면 좀 재밌습니다. 아래 그래프가 그동안 12년 동안 쌀값의 등락폭입니다. 예. 쌀값이 올라왔을 때는 그러면 생산 면적이 늘어나야 되는데 이 위의 그래프는 이 선 그래프는 생산 면적 그래프입니다. 네. 꾸준히 하락하고 있네요. 93만 헥타에서 72만 헥타로 꾸준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농지라고 하는 것이 쌀값에 의해서 이렇게 늘어나고 줄어들고 이럴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예. 기본적으로 네. 농지는 소위 말해서 쌀 농사를 짓게끔 돼 있는데 그것을 타용도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생산 조정 정책을 통해 가지고 그 콩농사라든가 옥수수라든가 사료작물들을 심을 수 있게끔 예. 정책을 유도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전략작물 직불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수님 이건 또 뭔가요? 예, 전략작물 직불제가 예전에 논 타작물 지원 제도랑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만 이제 그 지급 단가나 이런 것들을 쌀 수준하고 맞춰가지고 농가들이 이제 쌀 재배를 그쪽 전략 작물 쪽으로 옮겨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건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식량 자급률이니까 쌀을 포함한 이런 식량 곡물 전체의 자급률은 훼손하지 않으면서 쌀 생산량을 줄이되 다른 논에서 재배할 수 있는 다른 작물들은 늘려가서 이렇게 맞춰가자는 겁니다. 근데 우리 한국인한테 주식은 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김치를 만들어 때 들어가는 모든 품목들도 다른 농수산품도 그렇죠. 예, 전략작물이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전략작물이라는 것을 너무 많이 잡고 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하고 또 기존에 하고 있던 정책과의 어떤 연장선상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늘려가기를 저도, 바랍니다. 예, 주요 농산물 국가 수매제를 저희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16개 품목입니다. 네. 많은 품목이 아닙니다. 쌀을 포함해서 16개 품목을 그래서 국가가 수매를 하고 국가가 관리하고 그래야 되는 것이 무슨 전략작물, 타작물, 작물 이름은 다 다릅니다만은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밑돌 빼서 윗돌 갠다는 속담으로 그 방식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게 네. 용어만 바꾼다고 정책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네. 정말로 진정성 있게 바뀌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뜨겁게 토론을 하다 보니까 오늘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민들 또 농민들 또 정부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 말씀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먼저 해주시죠. 예, 하여튼 우리 농민들이 지금까지 국가 성장에 또 우리 경제 성장에 그 희생양이 되어 왔다는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그 산업화 시대에는 저고가 정책으로 또 최근에는 물가 관리 정책의 희생양으로 국가 경제를 튼튼히 뒷받침해 왔는데요. 이제 세계 8대 경제 대국이 된 대한민국은 국민들, 특히 농민들에게 땀 흘린 대가를 정당히 보상해 줘야 될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단순히 수급의 균형뿐만이 아니라 농민들의 소득, 쌀 가격의 정상화를 통해서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하는 최종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민생정책, 쌀값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측해 보셔도 좋겠다 하는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선호 사무처장님. 예, 농민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농민들은 쌀값이 폭락해서 정말 죽겠다가 어성인데 정치권은 쌀을 살리기 위한 정치가 아니라 정쟁만 하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농민값, 쌀값 보장을 위해서는 우리 농민들이 나서야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11월 16일 전국 농민대회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우리 농민들 함께 가서 쌀값을 지킵시다. 고맙습니다. 네, 네. 교수님. 예, 우리가 이제 공익적 직불제로 도입하면서 우리 이제 정부나 우리 농업계, 학계도 좀 간과한 게 이런 식의 어떤 가격이랑 물량이 크게 변했을 때 농업 소득이 이렇게 크게 줄어드는 문제를 어떻게 이제 정책적으로 더 보완하면서 이 공익형 직불제랑 같이 발전시켜 나가느냐, 그게 하나의 숙제고 이번에도 좋은 것들을 그런 사례로 좀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